안녕하세요. 저는 2024학년도 서울 지역 음악 임용 합격자입니다. 저는 사범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2년간 공부를 하고 삼수 끝에 이번에 서울 지역에 7등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이하게 졸업 이후에 바로 준비를 하면서 제가 원래 한 가지 일에 좀 집중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올인을 못할 것 같다는 판단에 시간 강사를 병행하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2년 동안. 저는 제가 삼수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는 제가 2번을 다 떨어졌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최종 합격보다 1차 때가 진짜 더 지금까지 노력했던 거가 실제로 점수가 나오는 느낌이라서 훨씬 기뻤던 것 같고 막 그날을 진짜 울면서 일했었는데 이제 최종 합격은 나 이제 공부 진짜 안 해도 되고 2차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2차 진짜 안 해도 된다. 공부 다시 안 해도 된다. 이러면서 실감이 안 나다가 이제 어제 처음 학교 가보고 나서 이제 이름이 있는 거 보고 나 탈락한 거 아니고 진짜 합격한 거구나. 이 실감이 조금 어제 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미정 교수님 강의를 듣게 된 이유는 여러 사례들도 많았고 선배들, 동기들도 많이 합격을 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타학원에서 2년간 각각 수강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외웠던 것들을 이미정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되게 간지러운 부분을 좀 되게 잘 긁어주는 느낌으로 명쾌하게 이게 이래서 이런 이유였구나를 제가 확실하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교과서 분석반 강의는 타학원 들으면서도 이미정 교수님 강의를 들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뭔가 변화를 줘야 되고 좀 내가 진짜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는 게 저에게는 맞으니까 이미정 교수님 강의를 들어보자, 명쾌한 강의를 들어보자 해가지고 이미정 교수님 강의를 들었었고 저는 어쨌든 2년간 인강으로 수강을 했었는데 다른 학원을 근데 제가 이번에는 직강으로 처음 나오게 됐었는데 제가 좀 성격이 약간 인강은 좀 되게 늘어지고 밀리는 경우도 많아서 완강을 못한 적도 있었는데 직강을 오자고 다짐을 한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나왔었거든요. 직강으로 교수님께 바로바로 여쭤볼 수도 있고 제가 따로 인강을 배속으로 듣거나 하지 않고 그냥 정배속으로 강의를 들으니까 훨씬 더 이해도 잘 되고 해서 저와 같이 좀 인강이 잘 안 맞으시는 선생님들은 직강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인강 들었을 때는 전공 점수가 초수 때가 나쁘지 않은 편이었는데 재수 때도 똑같았어요, 점수가. 근데 이번에 이미정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많이 오른 케이스라서 변화가 필요하신다면 직강을 좀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3월부터 11월까지 직강을 다녔는데 이제 같이 다닌 동기들이 있어가지고 동기들이랑 수업 전에 10시에 시작하면 7시 반까지 오자 해가지고 7시 반까지 다들 오고 1분이라도 늦으면 벌금 3,000원 이래가지고 강제성을 조금 부여해서 다들 좀 먼 곳에서 왔었는데 7시 반까지 와서 수업 전에 스터디를 하고 수업 끝나면 무조건 수업 끝난 이후에 또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는데 직강을 제가 다니면서 포기하지 않게 된 이유도 이 동기들이랑 같이 들어서인 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게 바로 복습을 하고 예습을 같이 하니까 좀 그게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업 전에는 어떤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냐면 수업 전에는 교재에 없는 개론서의 내용을 추가해서 이제 새로 알게 된 내용을 공유한다거나 좀 후반기에 가서는 악곡 같은 거를 만들어 오면 그걸 이제 보면서 이게 무슨 악곡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 악곡이다 이런 거를 좀 나누는 식으로 했었고 수업 이후에는 저희가 3명이서 스터디를 했었는데 각자의 시험지, 그러니까 매주 보는 모의고사를 각자 돌려가지고 채점을 하고 틀린 거를 서로 왜 틀렸는지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어려웠던 부분을 서로 질문을 하는 스터디를 했었고 그 다음에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그때 강의 진도가 나가니까 그 진도를 맞춰서 책을 펴놓고 한 장씩 읽으면서 설명을 하는 그런 스터디를 했었어요. 그래서 직강 하시면서 이런 스터디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런 직강 스터디를 하면서 바로바로 좀 복습을 많이 안 하더라도 그 순간순간에 복습을 하는 것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또 이미정 교수님 직강 오시면 되게 직강 스터디를 많이 하는 자유로운 분위기라서 그런 것들 좋은 것 같아요. 실기 준비 방법은 사실 별게 없는데 일단 크게 영역이 시창청은 양학가창, 국악가창이니까 이 순서대로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창청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예고를 나왔지만
절대음감도 아니고 음감도 많이 부족한 편이라서 사실 서울시기가 저에게 맞는 지역은 아니고 보통 다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경기를 써라 성악 전공이니까 경기가 훨씬 더 잘 맞을 거다라고 했는데 저는 저의 고집만으로 3년 동안 서울을 썼었고 그래서 시창청 같은 경우는 예고 때 뭐 레슨도 받았고 대학교 때도 1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많이 들었어서 잘 했던 편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이후로는 아예 시창청은 수업도 없었고 해서 완전 이제 무의 상태로 돌아간 느낌이었는데 이제 재수 때 제가 이제 김남주 선생님 초급 강의부터 이제 서울 문제풀이반까지 강의를 들었었는데 이게 또 인강이어가지고 밀리고 잘 꾸준하게는 저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창청음이 혹시 부족한데 서울을 쓰시고 싶은 분들은 이제 김남주 선생님 강의를 밀리지 않고 따라가면서 문제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거를 좀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이 리듬도 굉장히 어려운 편이라서 리듬이라도 좀 잡으면 음감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훨씬 수월할 것 같아서 강의를 먼저 들으시면서 알려주시는 리듬들이 굉장히 많고 또 기출을 많이 반영해서 문제를 만들어 주시니까 그거를 활용을 해서 리듬을 외우고 그 뒤에 이제 음정을 듣는 연습을 하시면 시창청음은 서울 무리 없이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제 큰 문제가 양악가창이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뭐 교회 반주를 한 것도 아니고 피아노를 정반주 말고 그냥 뭐 베토벤 이런 거는 잘 치는 편이었지만 한 번도 그 코드 반주 진행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었는데 또 저는 음감도 없어서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이걸 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쳤을 때 보통 맞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대부분 틀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거의 울면서 1월달에 준비를 하다가 1차 공부하듯이 색연필을 들고 전주를 쳐야 되는 부분인 걸 딱 정해서 외웠어요. 그래서 그것도 외우고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코드 반주에 좀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코드를 쉽게 바꾸고 틀리지 않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짝스터디로 녹음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고 밴드에 아침에 국악 2개, 양악 2개 해가지고 올리면 그날 12시 전까지 지정된 곡을 하는 연습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에 굉장히 도움을 받았었던 게 노량진 근처의 음악학원에서 저희가 빌려서 연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차보다 더 열심히 피아노를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같이 연습실을 썼던 그 선생님들이랑 약간 모의고사처럼 그냥 실제 서울이 하듯이 그냥 문제를 딱 펴놓고 그거를 그 선생님들 앞에서 치는 연습을 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량진 음악학원 쪽이 있으니까 가가지고 모의고사처럼 좀 한번 좀 맞닥뜨리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는 결국에는 그냥 연습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거의 12시간씩 치면서 울면서 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국악가창인데 제가 국악가창을 초수 때 전범위를 싹 다 돌렸었는데 그때는 소리북도 안 했었고 정가도 제가 레슨을 안 받았었어요. 그리고 재수 때는 아예 레슨을 안 받았었고 이제 참수돼가지고 제 돈으로 이제 레슨비를 충당하다 보니까 국악까지 하기는 너무 어려워서 그동안 레슨 받았던 걸 녹음을 들으면서 12월에는 연습을 했었는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올해 소리북이 추가가 됐었는데 제가 소리북을 아예 레슨을 안 받은 상태로 1월이 된 거예요. 그래서 1월에 이제 소리북을 급하게 레슨을 받았고 정가는 아예 부르지도 못했었는데 올해 좀 소리북으로 이슈가 많았던 관계로 아마 이제 25년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소리북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국악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제대로 배워놓으면 그 길로 계속 따면서 연습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악은 그렇게 옛날에 레슨 받았던 거를 들으면서 다시 했었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짝스터디로 2개씩 올리는 스터디를 하면서 좀 그래도 많은 범위, 제가 연습한 범위 말고 다른 친구가 중요하게 여기는 범위까지 좀 다루려고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또 짝스터디를 활용을 했는데 동교과 선생님, 저 동기 언니랑 같이 저는 짝스터디만 진행을 했어요. 근데 다른 합격자 선생님들은 뭐 스터디를 2개씩 하기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랑 뭐 게릴라성으로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저는 그냥 동기 언니랑 딱 둘이 스터디를 했었고 그래서 이 스터디를 할 때는 한 사람당 2문제씩 풀었는데 하나는 미리 구상을 해와서 풀었었고 하나는 즉석에서 구상 시간을 주고 풀었던 연습을 했었는데 동기 언니는 경기였고 저는 서울이었는데 사실 서울 선생님들은 그렇게 왜 즉석에서 연습을 하지?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었는데 저는 어쨌든 즉석에서 하면서 뭔가 순발력도 키우고 빠르게 구상하는 연습을 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2문제씩 풀면서 연습을 하니까 확실히 나아졌던 것 같고 제가 많이 지적을 받았던 게 말 빠르기가 엄청 빠르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었는데
있는데 이거는 좀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심호흡하면서 좀 천천히 가려고 하니까 수업 시간 자체도 뭔가 매끄럽게 조금 더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영상을 봐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정리가 안 돼 있고 마음만 급한 열정 있는 선생님 같았는데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안정이 되는 모습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근데 올해가 특히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준비해왔던 그 방향이랑은 조금 다른 수업 시험 문제가 나와서 이제는 선생님들께서도 좀 상호작용하거나 아니면 내용이 많이 없어도 수업 시간을 좀 끌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 교육 현장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시간 강사 했던 경험이 이때 도움이 좀 됐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아이들이 앉아있던 것도 뭐 상상이 가고 실제 수업할 때도 10분 정도 분량을 거의 45분을 수업을 하는데 애들이랑 상호작용했던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 내용적인 측면 플러스 이제는 조금 상호작용하거나 지도안 쓰실 때도 발문하는 것도 같이 세안처럼 쓰시는 거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시험보다 지도안이 더 문제였는데 이미정 교수님께서 이제 약간 나머지 공부반처럼 계속 써오면 봐주시겠다 하셔가지고 하루에 뭐 2개씩 또 써보고 교수님께 한 번이라도 피드백을 더 받으려고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이 마지막 날에는 지도안도 이제 많이 안정이 됐다 이러셔가지고 지도안도 그냥 많이 써보시고 저는 이제 1차 때 교과서 분석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거를 바탕으로 2차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1차 때 공부했던 게 남아있다 보니까 이 내용이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다뤘었지? 이런 거를 조금 연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혹시 지도서를 구할 수 있으시다면 지도서를 많지도 않게 교과서 하나만 지정하셔가지고 그거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거 지도서 하나를 봤었는데 고등학교 거가 내용이 조금 더 심화가 되어 있고 더 방법이 다양했던 것 같아서 고등학교 거 지도서 하나 구할 수 있으면 그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정리를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굉장히 주변에서 서브노트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서브노트를 활용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숙제 같은 느낌이라서 초수부터 3수 때까지 계속 도전은 했으나 실패를 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3수 때는 서브노트를 그냥 만들지 말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확실하게 하고 나서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했을 때 크게 오답노트랑 기출분석에 매우 많은 초점을 뒀었어요. 오답노트부터 설명드리자면 오답노트는 매주 저희가 진행하는 심화반 때부터 모의고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근데 사실 심화반 때는 하다가 또 말았어요. 제가 또 끈기가 있는 편은 아니라서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했던 거는 사실 10월 들어와서 이제 모의고사 반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이제는 이건 진짜 틀리면 이제 시험에서도 틀리는 기분이 들어서 그거를 이제 했었는데 저는 또 굉장히 아날로그가 잘 맞아서 그걸 어떻게 했었냐면 문제를 오려서 붙였어요. 그래서 문제를 오려서 노트에 크게 오려서 붙였고 크게 틀린 이유 빨간색으로 쓰면서 틀린 이유 적고 예를 들면 이제 화성학 같은 경우에 전의를 안 썼다 이러면 바보같이 전의를 안 써서 틀림 이런 식으로 좀 저에게 말을 거듯이 왜 이렇게 썼지? 내 사고 과정이 어땠지?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해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정답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지? 를 정리를 했었고 파란 펜으로 정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검정색 펜으로는 여기에서 이제 확장되면 나올 수 있는 문제 혹은 여기에서 내가 알아야 되는 개념을 좀 정리를 했어요. 이제 마지막에 너무 볼 게 많은데 실제로 다 보지도 저는 못했었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오답노트를 보면서 내가 이런 실수를 했으니까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런 사고 과정을 했을 때 이런 답이 나왔으니까 이걸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많이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기출분석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날로그적으로 좀 접근을 했어요. 사실 이미정 교수님 기출책도 굉장히 막 좋고 이것도 2바퀴 돌렸었지만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음교론에서도 나오는 서양음악 악곡이 저는 이 서양음악 카테고리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09년도부터 23년도까지 기출문제를 다 뽑아서 그걸 다 오렸어요. 그래서 오려서 제가 A4 용지에 붙이면서 그 분야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분류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면 기출책에서는 그냥 정학이라고 나와 있으면 저는 정학 기학 중에서도 종묘제리학, 문묘제리학 이렇게 아예 나눠서 문제가 2문제밖에 안 나왔으면 5문제밖에 안 나올 주제가 아닌데 이런 무궁무진하게 더 나올 수 있는 게 있구나 이러면서 좀 정리를 했었고 이 기출 분석을 또 이 연도별로 제가 이제 문제 출제 흐름이 나타나게끔 제가 정리를 했으니까 이거를 나중에 책에 그 스티커를 붙이면서 노란색 스티커로 이거 몇 년도에 이렇게 나왔었다 이런 걸 좀 정리를 하면
하면서 서브노트를 만드는 대신에 좀 이런 식으로 단권화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출 중에서 09부터 13년도까지는 그 객관식인데 그것도 예를 들면 이제 서양학국이 여러 가지 선지가 있으면 1번부터 5번까지 모두 같은 시대가 아닐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다 오려서 3번은 만약에 낭만시대의 성악곡이다 그러면 낭만 성악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또 정리를 하면서 기출 제가 분석해 놓은 거 3권 영역별로 한 것씩 있는데 그거 그냥 A4 용지 넘기면서만 봤어도 이렇게 흐름이 나왔었고 앞으로 내가 이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출 분석을 했었고 그다음에 스터디를 활용한 기출 분석도 있었는데 이제 11월에는 다시 한번 09부터 23년도를 다시 뽑아서 거기서 저는 백지 인출을 기출에다 했어요. 원래 이제 백지 인출을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하시는데 저는 그냥 백지 인출을 하라고 하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써야 되는지를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이제 이렇게 기출 분석 인출을 하고 전화를 해서 이제 동기 언니랑 전화를 해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자기가 분석한 거에서 그 인출한 거에서 문제를 내고 그 다음에 혹은 이거 진짜 나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뽑아본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서브노트 이런 걸 활용하는 대신에 오답노트랑 기출 분석을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날로그적인 거가 좀 잘 맞으시면 이렇게 오려서 붙이는 거가 굉장히 뿌듯하거든요. 마치 공부를 한 것 같고 또 괜히 오리면서 문제 한 번 더 보고 하니까 좀 저처럼 이제 아이패드 눈 잘 안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은 하면서 특히 8, 9월 달에 저는 공부가 진짜 하기가 싫어가지고 그때 시작을 했었거든요. 9월 달쯤에 그거를 만들면서 이제 정리도 해보고 책도 한 번 더 보게 되고 이렇게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 분석 추천합니다. 저도 이제 삼수끝 때 합격을 한 입장으로서 주변에서 굉장히 실패로 인해서 저도 물론 한때는 되게 슬프기도 했고 또 약간 좌절도 겪었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실패를 계속할 게 아니고 언젠가 성공을 그걸 바꾸려면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고 환경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재수 때 1차를 떨어졌을 때 그날 발표 나고 시험지를 다시 펴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실수인지 아니 몰랐던지를 좀 분석을 해보면서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될지를 그날 좀 정리를 했었고 사실 저희가 되게 실수했어 라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그건 몰랐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수도 결론적으로 제가 더 지식을 채운다면 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보시면서 지금 혹시 실패를 하셨다면 시험지를 다시 잔인하지만 펴보고 내가 이걸 진짜 몰라서 틀린 건지 아니면 진짜 그냥 실수를 한 건지를 좀 분석을 해보시고 어떤 영역이 좀 많이 나갔는지 그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제가 2년 동안 점수가 단 1점도 오르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한 원인 분석으로 저는 환경을 또 뽑았었어요. 그래서 나는 인강이 맞지 않은 사람인데 인강을 계속 고집을 했었고 그러니까 너무 그게 순환이 안 좋게 되는 것 같아서 직강으로 나오고 또 원래 데이트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삼수하면서는 일주일에 2번만 만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줄인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6일 만나서 같이 공부하고 좀 이랬었는데 이제 삼수하면서는 좀 약속도 많이 줄이고 제일 힘들었던 게 넷플릭스 지우기였어요. 그래서 넷플릭스 지웠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분석만 들으려고 유튜브는 마지막까지 살려두긴 했었는데 어쨌든 좀 자기가 포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는 좀 포기를 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에겐 넷플릭스였어요. 직강도 저는 굉장히 큰 결심이었고 그리고 제가 평일에는 시간 강사를 하니까 근데 금토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직강도 좀 저에겐 큰 그거였고 남자친구 안 만나는 것도 큰 결심이었고 넷플릭스 지운 것도 큰 결심이었는데 인스타도 지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를 제가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던 것들을 좀 살펴보고 실패한 원인 분석 그리고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 환경을 바꾸면 좀 그 해에는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직강으로 오신다면 좀 친한 친구를 같이 꼬셔가지고 같이 오거나 직강에서도 굉장히 선생님들 다 열심히 하시니까 좀 직강 안에서도 짝을 만나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직강 진짜 강추하고요. 되게 긴 시험이지만 결국에는 끝까지 완주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저는 솔직히 쉴 때도 진짜 쉬었거든요. 공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저도 제가 이제 열품탈을 해서 쭉 봤는데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다고는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치만 저는 일을 하고 직강을 나오면서도 제가 해야 되는 공부는 했었고 제가 아까 중요하게 여겼던 오답노트나 기출 분석은 정말 성실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랑 정말 맞는 공부법을 한다면 조금씩 쉬면서 혹은 남들처럼은 열심히 안 해더라도 선생님들의 최선을 다하신다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직강에 오다 보니까 모의고사 석차가 저희는 먼저 나오잖아요, 인강생들보다. 그래서 저도 막 그걸로도 내기를 했었어요. 30등 밑으로 떨어지면 벌금을 내는 1,000원씩 벌금 내기 이런 거를 또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도 다 저의 성취감이고 제가 만약에 성적이 낮았다면 다음에 또 잘하면 되고 그리고 또 모의고사는 사실 모의고사일 뿐이니까 좀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못했다 이런 생각 하시지 마시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공부하는데 나는 이거밖에 못했을까 이런 거 생각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내 스스로 나에게 칭찬해주고 내가 자책을 하더라도 나 혼자 자책을 하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신다면 1년을 이렇게 잘 보내서 행복한 교사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엔 잘 이겨낸 저 자신도 있지만 잘 이끌어주신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주변에 친구들, 그리고 남자친구도 있고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사실 너무 사람을 배척하지 않으시면서 그냥 의지할 때는 의지하고 휴식이 필요할 때는 휴식을 하시면서 마음이 건강하게 수험생활을 여러분들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래서 이제 교직에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